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 윤곽근 변호사가 내란죄의 철회로 소추 사유가 80% 철회된 것이다, 각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은 각하해야 된다, 내란죄를 철회함으로써 소추 사유가 80%가 날아간 것이다, 따라서 각하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하든지 국회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헌재는 말이죠, 자기들이 이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요청한 적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선에 대해서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할 사람인가 의심하고 있는데요. 자, 헌법재판소 탄핵심리 과정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철회 입장을 내놓은 것 관련해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사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헌재의 각하 사유가 돼야 된다라고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곽근 변호사가 입장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 사유가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윤곽근 변호사는 국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는 탄핵 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두 가지로 구성했다며, 탄핵 소추 의결서는 40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12월 3일자 계엄 선포 긴급 담화문 포고령 1호, 12월 10일자 담화문 등 12쪽과 여백 등을 제하면 26쪽이 되고, 이 중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는 총 38회가 사용됐다. 이어 인용문에서 사용된 단어를 제하면 29회로 내란이라는 단어가 26쪽 분량에서 29회나 사용됐다. 즉 다시 말해서 내란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윤곽근 변호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요건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 5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26쪽의 분량에서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요건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5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비상계엄 선포 그 이후의 행위가, 그 선포와 이후의 행위가 다 내란에 해당한다. 즉 내란 빼면 아무것도 없다. 나머지는 이 계엄할 때 절차적 요건과 무슨 실체적 요건을 안 고쳤다, 뭐 그런 몇 가지 빼면 아무것도 없다. 윤곽근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 가지 소추 사유 중 한 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각하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소추위원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이 내란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다. 윤 변호사는 이는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 도단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내란 행위라고 단정하며 헌법 위배 여부를 살펴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중대성이 요구된다.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을 볼 때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회에서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소추 사유에 대해 검토한 후에 이에 대해 표결을 하고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한 것인데, 일부 사유가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소추 의원의 재량으로 철회된다는 것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의 헌재 결정을 봐도 헌재는 사법기관으로서 탄핵소추 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에 의해 구속을 받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견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그렇습니다. 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심판 결정서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국회가 소추를 했어요. 소추기관이 지금 국회죠. 국회가 이제 검사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올린 거하고 다른 어떤 변경,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변경은 안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 그때 판결서에 써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봐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추기관과 그 다음에 심판기관, 소추기관은 국회고 심판기관은
지금 헌재인데 소추기관의 이 소추 사이에 헌법재판소인 이 재판기관은 거기에 구속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그 불고 불리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발한 거, 고소한 거, 소추한 거 이거에 대해서만 판단한다는 거지. 그래서 고발하지 않은 거, 고소하지 않은 거, 소추하지 않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또 기소하지 않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불고 불리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고 불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그다음에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국회가 얘기한 거 처음에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국회가 얘기하지 않은 거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근데 국회가 거칠 때는 이때는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지. 하나는 계엄, 하나는 내란. 그런데 이 계엄에 대해서는 이 계엄의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 이것이 법에 위반된다. 요 얘기한 거고 헌법에 위반된다. 뭐 이런 얘기. 그냥 내란, 이거 내란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요게 계엄하고 내란 두 개인데 내란을 빼면은 사실은 이 계엄 얘기할 때도 다 내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 거지. 지금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80%가 날아간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목조목 말이죠. 그냥 이게 윤 대통령 측에서 그냥 어거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국힘 측에서 어거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란죄를 철회하면 이 소추 사이에 80%가 날아가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남는 게 없는데 그거 가지고서 바로 그냥 재판을 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국회를 통과할 때 이 내란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통과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돼? 각하해야 되죠. 이걸 각하사유라고 그래. 각하가 있고 기각이 있고 인용이 있잖아요. 각하하고서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라 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말이죠. 자기 멋대로 법을 창설하거나 자기가 지금 법에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어요.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지금 판단을 하는 재판기관이에요. 그럼 재판기관은 자기 말에서 마음에 맞는다고 자기 뜻에 맞는다고 원님 재판을 해서는 안 돼요. 원님 재판. 그러니까 원님 재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각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국회에서 이 의결을 거쳐가지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남용해가지고서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한다면 그거는 사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걸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존폐를 갖다가 지금 다루게 하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위험해지면 헌법재판관들도 위험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지금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중우정치가 되고 중우정치가 타락하면 무정부가 되는데 이 무정부가 되면은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 되면서 항명 사건이 빈발하고 그리고 질서가 이제 법에 의해서 창설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질서를 폭력에 의해서 질서가 창설되고 이것이 또 유지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이 지금 폭력으로서 어떤 국가를 무너뜨리려 하거나 내지는 폭력으로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어떤 집단을 린치하거나 다른 국민들을 갖다가 또 공격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조폭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자기들끼리 이권 싸움이라든지 조그만 어떤 좀 어떤 이권을 위해서 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지 국가를 갖다가 전복시키려는 내지는 또 한 고을을 갖다가 위험에 빠뜨리게 할 정도의 어떤 세력을 가진 말하자면 이제 마피아라든지 야쿠자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우리는 그런 폭력 조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정부가 되면 말이죠. 그 틈을 타고서 독버스처럼 말이죠. 이런 폭력 조직체가 태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쟤들이 정말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극좌든 극우든 이런 어떤 폭력을 동원한 어떤 이념 집단이 탄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지금 탄핵소추 의결서는 40쪽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말이죠. 이것저것 빼면 남는 것이 몇 쪽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역시 또 남는 데서도 내란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란을 빼고 나서는 전혀 지금 남는 것이 없고 80% 이상이 날아간다. 그렇다면 헌재는 각하를 시켜야 된다. 각하를 시키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받아오든지 아니면 안 받아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윤곽근 변호사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유해야 되고요. 구독해야 됩니다.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